리플을 품은 구름 알프문 오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3월 25일 오늘 할 내용은요. 지금 여기 차트가 보이시는데 지금 이게 파란색이 후행선이고요. 후행 스팬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여기 양운과 음운이 이렇게 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갈색으로 제가 표현해 놓은 선인데 이렇게 지나가는 선이 요게 기준선입니다. 그리고 여기 에메랄드 그린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선이 있죠. 요게 전환선입니다. 자, 전환선과 기준선, 그 다음에 후행스팬, 그 다음에 구름의 위쪽에는 제가 점선으로 표시해 놨죠. 위쪽과 아래쪽에 형성되는 선이 있습니다. 요 위쪽에 생기는 선을 선행스팬 1이라고 하고 아래쪽에 생기는 선을 선행스팬 2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자면요. 오늘 할 거는 다섯 개의 일목균형을 이루는 핵심인데 전환선, 기준선, 후행스팬, 선행스팬 1, 선행스팬 2입니다. 자, 각각의 값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전환선 같은 경우는 최근 9일간의 최고치와 최저치를 평균낸 값입니다. 전환선은 이거는 이제 단기평하고 상당히 비슷해요. 특히 12평하고 아주 유사합니다. 12평하고 비슷하게 가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12평은 그냥 캔들을 평균 낸 거지만 전환선 같은 경우는 최고점과 최저점을 하기 때문에 약간 다르게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기준선. 기준선은 최근 26일, 9일이니까 요건 단기라 그러면 요건 26일이니까 장기에 해당되겠죠. 그거에 이제 평균값을 낸 게 기준선입니다. 후행 스팬은 현재 생긴 캔들의 모양을 그냥 과거로 밀어 놓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현재 캔들의 모양을 26일 뒤로 밀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현재와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느냐. 근데 이게 그 일목균형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라고 일목 선생이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현실에서는 지금 힘의 강도가 어떤지 그런 거 파악하는 용도로만 쓰고요. 이걸 열어놓으면 차트가 좀 어지러워져서 요거는 평상시에는 잘 안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이제 이 두 가지죠. 이 선행 스팬 1과 선행 스팬 2 때문에 구름이 형성됩니다. 자, 이렇게 구름이 이제 양운이 있다고 치면 양운은 선행 스팬 1이 위에 있을 때 선행 1이 위에 있을 때 양운이 생기고 선행 2가 아래에 있을 때 양운이 생깁니다. 반대로 선행 2선이 선행 1선이 아래에 있고 선행 2가 위에 있을 때를 의문이라고 합니다. 자, 차트로 가서 직접 보는 게 제일 빠릅니다. 자, 여기 보면 선행 1이 위에 있고 선행 2가 아래에 있을 때, 요때 양운이 생깁니다. 그리고 선행 1이 이렇게 가다가 선행 2를 하방 돌파를 할 때, 선행 2를 1이 하방 돌파할 때, 그때 생기는 게 바로 음운입니다. 음운. 자, 음운과 양운이 어떻게 생기는지, 그리고 이거는 자동으로 칠해줘요. 지표에서 자동으로 칠해주니까 우리는 요 위에 선이 양운에서는 위에 선이 선행일이고 음운에서는 선행일이 밑에 깔리는구나. 요 정도만 알아놓고 있으면 구름에 대한 이해는 다 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그 각각의 이제 선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여기 간단히 해놨어요. 단기적인 아까 11선하고 유사하다 그랬죠. 그래서 전환선 위에 전환선 주가, 그러니까 지금의 캔들이 전환선 위에 있으면 자, 전환선이 이렇게 제가 에메랄드로 아까 그렸죠. 위에 있으면 상승세라고 보는 경향이 있는 거죠. 자, 차트로 직접 보는 게 좋죠. 자, 여기 보시다시피 어, 이 에메랄드 그린 선이 전환선입니다. 전환선 위에 캔들이 놓이게 되면 이거 지금 다 전환선 위에 캔들이 올라탄 거로 보는 거죠. 이러면 강세장으로 보는 겁니다. 이런 말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기준선. 기준선 아까 26일 동안의 최고치와 최저치라고 했지 않습니까? 중기적인 추세 기준. 아까 이제 26일이라고 했기 때문에 26일간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선입니다. 전환선이 기준선을 상향 돌파하면 골든 크로스가 나면 매수 신호로 해석합니다.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여기 전환선이 기준선을 골든 크로스 나는 지역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자, 이 자리가 이 에메랄드 그린이 이 기준선이 이거지 않습니까? 기준선을 상향으로 돌파하면 골든 크로스가 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추세가 이제 강세장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파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선행스팬 1은 아까 설명한 것처럼 이제 계산은 어떻게 하냐면요. 이건 전환선과 기준선의 평균을 낸 겁니다. 자, 선행스팬 1은 전환선과 기준선의 평균가 수준입니다. 아까 이제 전환선은 캔들의 가장 고점과 저점을 평균 낸 값이죠. 9일의 평균, 26일의 평균, 9일의 평균, 26일의 평균. 선행스팬 1은 전환선과 기준선의 평균입니다. 그 다음에 선행스팬 2는 52일간의 최고치와 최고값과 최저값의 평균치입니다. 평균치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거는 이제 26일간의 평균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52일간의 52개의 캔들의 최고치와 최저치의 합산한 거의 평균값이라고 보면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그렇게 이제 알 필요는 없고요. 다만 이제 이건 단기다. 전환선은 단기고 기준선은 장기다. 이 정도만 알아놔셔도 지금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트로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아까 이제 기본적으로 전환선이 기준선을 골든 크로스가 나면 매수 신호로 확인한다 이런 말이 있었죠. 전환선이라는 거는 9일간의 최고치와 최저치의 값이다.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보다 증상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증상을 아는 게 중요해요. 자, 어떤 증상을 아는 게 중요하냐면 지금 이 차트 같은 경우는 4시간 봉을 보고 있는 차트인데요. 자, 여기 전환선이 있고 각종 기준선이 있고 각종 이평들이 놓여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영상 말미에 이거 세팅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파랗게 돼 있는 게 이 파랗게 돼 있는 선이 후행 스팬이라고 하는 건데 현재 차 캔들의 모양을 26일 뒤로 물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생기니까 여기도 이렇게 생기죠. 여기 이렇게 내려오니까 여기도 내려오죠. 일목 선생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사실 이 후행 스팬이었습니다. 이 후행 스팬 같은 경우는 희한하게도 캔들의 바깥이 있고 안쪽이 있는데 후행 스팬이 캔들의 안쪽으로 관통해서 들어오게 되는 순간 사실 이제 요 자리가 이 자리거든요. 이 자리부터 약세 구간으로 인식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캔들이 바깥에 있을 때는 이렇게 바깥에 후행 스팬이 바깥에 있을 때는 강세장으로 인식을 하고 후행 스팬이 이 캔들의 안쪽으로 넘어오는 순간부터 약세장이라고 봅니다. 그렇게만 알고 계세요, 일단은.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지금 강세 분위기인지 약세 분위기인지를 파악할 때는 이 후행 스팬을 씁니다. 하지만 차트가 너무 어지러워 보이기 때문에요. 이 후행 스팬은 평상시에는 꺼둡니다. 여기 레깅 스팬 보이죠? 이 레깅 스팬은 평상시에는 꺼둡니다. 이렇게 어지러울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아까 이제 하다 만 얘기가 전환선에 대한 이야기였죠. 전환선이 여기 보이는 여러 개의 이평들이 있는데 여기 핑크색 보이죠? 요게 10일 이평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빨간색으로 보이는 게 21 이평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주황색으로 보이는 게 61 이평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노란색으로 보이는 게 121 이평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초록색으로 보이는 게 201 이평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파란색으로 보이는 게 301 이평입니다. 이 차트 세팅에 대해서는 영상 중반 이후 제가 어떻게 설정하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왜냐하면 이 차트 세팅이 있어야 되게 사실은 어지러워 보이죠. 이 선들이 이렇게 뭐 전환선, 기준선, 각종 이평들을 이렇게 깔아놓고 이렇게 본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해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죄송합니다. 이 음운과 양운만으로는 돌파를 했을 때 캔들이 이런 식으로 돌파를 하죠. 하방 돌파를 했을 때 어디서 지지를 받고 저항을 받는지 그때 이 이평들이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세팅 설정에서는요, 그 강의 영상도 그렇고 어떤 시황 설명에 대한 것들도 그렇고 이 이평에 대한 그림들이 차트에 좀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저희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4시간 봉으로 본 건데 양운을 하방 이탈했을 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게 구름 밑에서는 거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큰 원칙에 대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제가 이렇게 구름 밑에 있을 때를 농한기라고 했지 않습니까? 농번기, 농한기. 농한기에서 집에서 계속 낮잠만 자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일부 어떤 매매를 할 수 있는 지역들이 생깁니다. 주봉으로 봤을 때도 저희가 이제 농한기에 계속 들어왔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농한기 때 그냥 구름 안에서 넋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항과 지지를 체크해서 일부 트레이딩을 좀 할 수 있는 분들은 하길 바라는 차원에서 제가 이동 평균을 꼭 깔아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아주 간단한 거지만 어떻게 일목균형의 5가지의 주요 지표들이 만들어지는 이유와 그 원리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평선들이 이렇게 생기는 모양을 했는데 가장 알아둬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요겁니다. 이 전환선이 9일 이평선으로 이 전환선이 이게 에메랄드 그린이 지금 요게 전환선이거든요. 전환선이 9일 이평을 올라타는 거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지금 좀 확대를 해볼게요. 4시간 기준으로 전환선이 9일선, 아니 11선이야. 11선 있거든요. 요 핑크색이 11선 위로 올라왔을 때 강세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거꾸로 전환선이 여기 핑크색이 12평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12평. 12평 아래로 내려왔을 때 약세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전환선이 20 밑으로 내려오면 더 약세장인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뭐 이렇게 단기 매매를 많이 하는 그런 걸 제가 추구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20일 밑에만 있어도 약세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예. 그리고 기준선 같은 경우는 26일간의 평균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20 기준선을 보는 어떤 방법에 대한 걸 간단히 얘기해 드릴게요. 22평이 저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좀 두껍게 해놨죠. 지금 4시간 봉에 22평입니다. 20개의 캔들의 평균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주 기초적인 건데 4시간이든 일봉이든 캔들이 22평 위로 올라왔을 때를 강세장으로 바라봅니다. 지금 이때 올라왔다가 실패하고 안착하려 했다가 실패했다가 안착을 하는 척 했다가 여기서 실패했죠. 여기서 이만큼이 실패 구간으로 하다가 다시 안착을 하는 모습이 있었죠. 그러면서 전체 22평의 모양이 이렇게 되고 있죠. 그러니까 강세장을 올라타는 척 했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타게 된 거죠. 올라타게 되면서 이평선이 하방을 그리는 게 아니라
상방을 그리면서 올라탈 때 이런데 지지가 이런 걸 지지받았다 그래요. 지지가 깨지지 않았다. 깨지지 않는 걸 보고 들어가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보면 여기 같은 경우 이런데 지지를 받았다 그래요. 그러면 이런 때 들어갔으면 아주 좋았겠죠. 근데 이 평만 보지 말고 이 구름과 같이 보면 아주 좋은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아주 좋은 현상들이 일어나요. 어, 지금 여기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지 보이시나요? 의문이 생겼죠. 의문을 돌파하고 양운의 지지를 받은 겁니다. 하필이면 이 양운이 놓인 위치가 20일이 지나는 자리에 놓인 거예요. 그래서 양운의 지지를 받았다 그래요. 지지를 받았다 그래요.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간 케이스입니다. 지금 보는 자리들이. 자, 그래서 지금 최근에 생긴 이 봉들 때 우리가 만약에 대부분의 물량은 장기로 들고 간다 하더라도 일부 물량 같은 거는 현금화를 해놓고 싶으시다면 요런 자리를 잘 보시는 게 좋아요. 제가 추구하는 거는 고점에서 잘 매도하자가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점에 들어와서 그냥 저점 안착하는 야, 의문을 돌파하는 시기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이 언저리에 들어오는 거죠. 이 언저리 의문을 돌파하는 시기에 들어와서 양운을 이탈하는 시기에 매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정도의 수익이 나겠죠.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러니까 뭐 전환선 기준선을 잘 알아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이평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구름에 따라서 그러니까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죠. 구름에 따라서 상승 돌파했을 때 매수하고 양운에서 하락 돌파했을 때 매도를 하는 정도를 저는 추구하는 겁니다. 그 정도만 해도 수익이 충분하다. 그리고 너무 단시간에 많이 하면 매매를 많이 하게 되니까 좀 그건 피하자. 근데 이제 오늘 전환선을 알려드렸으니까 전환선의 역할이 있습니다. 이 4시간 봉으로 봤을 때도 이 전환선을 이탈하게 되는 순간을 잘 찾아내야 돼요. 여기서도 지금 캔들이 전환선 위에 계속 있다가 전환선 아래로 들여오는 게 목격이 되는 캔들이 있죠. 여기서도 확실히 여기서는 이제 전환선뿐만 아니라 요 자리에서는 11선까지도 이탈하는 모양이 포착된 자리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약세로 들어가겠군 했지만 20일 밑으로 내려오면 이렇게 20일 밑으로 내려오면 훨씬 더 컨펌이 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전환선은 9일선보다 위에 있으면 강세장이다. 그래서 전환선이 이 9일 이평을 깨고 밑으로 내려오면 이제 약세 전환이다. 그래서 약세 신호들에 대한 어떤 징후를 파악하는 용도로 쓰시면 언제 매도를 해야 될지 분위기가 언제 추워지는지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고 일부 1차 매도나 2차 매도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1차 매도는 전환선이 내려오면서 그 11, 12평을 전환선이 이렇게 돌파했을 때 이때 분위기가 험악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때 캐치를 해서 1차 매도를 하면 좋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기준선까지 여기 검정색이 약간 진한 갈색으로 되어 있는 건데 요 선이 하방 이탈할 때도 그다음 2차 매도 시기로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다음에 3차 매도는 구름을 하방 이탈할 때 양운을 하방 이탈할 때 이런 자리에서 되도록이면 캔들이 자 이런 자리보다는 캔들이 확정 나는 자리에서 매도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켜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자리에서 이제 양운을 타고 위로 이렇게 쳐봤다가 내려오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이런 게 다 저항이 되는 거죠. 양운으로는 뚫고 가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별로 안 일어나요. 양운으로는 양운 밑으로 내려오면 이렇게 약세장으로 전환된다는 사실 오늘 이제 알 수 있겠고 그리고 이 구름에 대한 설명을 조금만 더 할게요. 자, 지금 구름을 보시면 현재 자리에 이 캔들 이 그
이 선행스팬 1과 선행스팬 2의 이 자리가 지금 자리에 이 값들 때문에 생긴 자리거든요. 이 자리가. 이게 26칸 앞에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 캔들일 때는 여기 형성이 돼 있겠죠. 요 캔들일 때는 여기 형성돼 있고 이런 식으로 이 칸들이 사실은 이렇게 26칸이 여기 그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 최근에 생긴 이 선행스팬 1이 최근에 생긴 전환선과 기준선의 평균값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얘들의 평균값입니다. 그러니까 얘와 얘의 중간값이겠죠. 그렇게 해서 여기 점이 찍히는 거고 그 점이 26칸 앞으로 찍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름은 미래에 나타나는 거죠. 앞에 26칸 앞에 찍히기 때문에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미리.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의문이 생겼다는 거는 약세 신호라는 겁니다. 여기가 약세 신호. 그러다가 이제 얘가 이 선행 스팬 1이 이렇게 만약에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렇게 올라가서 구름이 형성되기 시작하면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고 합시다. 이렇게 생기기 시작했다면 이제 강세 신호로 봐요. 강세 신호. 의문을 통해서 돌파하는 신호가 나오면서 여기서도 이제 양운이 나오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 캔들이 이렇게 된다면 여기 선행 스팬도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가게 되면서 급기야 양운이 나오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선이 두껍다는 거는 이 선행 1의 방향을 좀 잘 목격을 해야 돼요. 여기 이제 캔들이 높은 게 나와야 이게 간신히 방향을 돌립니다. 하지만 여기서 캔들이 만약에 신저가가 나오기 시작하면 얘도 꺾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구름이 이렇게 형성이 돼요. 이 캔들이 이렇게 낮아질수록 그렇게 구름이 형성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제 기초적인 내용 설명과 함께 해드렸고요. 그리고 영상 중반 이후에 이 영상이 끝나면 지표 세팅한 법들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완전히 이제 기초적인 얘기들만 했고요. 또 댓글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든가 그러면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런 거 정리할 때 쓰는 방법이 제미나이를 좀 써요. 이런 식으로. 자, 이동평균에 대한 것들도 제가 여기 이렇게 써놨죠. 단순 이동평균을 저희는 주로 쓰게 되는데 저는 지수 이동과 가중 이동을 안 써요. 그냥 단순하게 캔들들의 이제 평균값을 표현해 놓은 걸 쓰고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이평들의 관계에 대한 설명도 좀 할 거예요. 무슨 설명이냐면 이 단기가 장기 위에 있을 때는 단기가 장기 위에 있을 때는 강세 신호로 보고요. 단기가 장기 아래에 있으면 약세 신호로 봅니다. 저 여기 보시다시피 단기가 단기선 5일선이나 뭐 10일선 그런 걸 심리선이라 하고요. 20일선은 20일간의 평균 세력선이라 하기도 하고 생명선이라 불릴 만큼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선이에요. 그래서 볼린저 밴드의 중심값이기도 합니다. 20일이 그렇게 많이 쓰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많이 쓰는 게 60일. 이거는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큰 흐름들이 이제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그런 선이라기도 하고 이제 수급선이라고 세력들이 이제 수급의 흐름을 나타낸다 그래서 수급선이라고도 합니다. 뭐 이런 디테일한 것까지는 몰라도 이평들이 가장 많이 쓰는 게 저 같은 경우는 5일을 안 쓰고 10일, 20일, 60일선 이렇게 많이 쓴다는 사실을 좀 알고 계시고요. 다음 시간에 제가 요 얘기를 조금 더 해드릴게요. 지금 영상이 길어져서 캔들이 정배열과 역배열을 뭐라고 하는지, 그 다음에 골든 스크로스가 뭐라고 하는지 아까 간단히 설명을 하긴 했는데 또 반복적으로 여러 번 들으시는 게 좋습니다. 예, 단기가 장기를 돌파해서 상방으로 올라갈 때 그걸 골든 크로스, 단기가 장기를 하방 이탈할 때 이런 걸 데드 크로스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영상 길어졌으니까 여기까지 하시고요. 뒤에 기초적인 지표 세팅을 하겠습니다. 참 그리고 오늘은 이제 날이 따뜻해지고 해가지고요. 제가 이 영상 테두리에 좀 이런 걸 불러봤습니다. 좋으면 좀 댓글 많이 달아주시기 바래요. 내용이 좋았다면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